안녕하세요. 티송입니다. 오늘은 급등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주식 고수들이 급등주 매매하는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요. 정말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전업 8년 차인 저도 매우 부럽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그렇게 성공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급등주에 대해서는 수익이 날 때는 많이 주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급등주 매매할 때는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것이며 급등주는 되도록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급등주를 발굴해서 자기가 따라가서 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등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크게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실적 모멘텀이 궁극적으로 그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오르는 경우, 예를 들면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하고 향후에도 그 회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또는 공장 증설 공시나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내는 경우 급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많이 유행하는 단기 재료 등의 수급에 의한 모멘텀으로 오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애국 테마주, 우선주 테마, 대선 관련, 남북 경협 테마. 사실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재미를 보았겠지만 끝물에 들어가거나 중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은 손실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등주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이유일 때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유일 때는 따라가서 매수할 만합니다. 실적으로 오르는 경우는 상승이 연속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적이 좋다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구실이 됩니다.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더존 비지온 차트입니다. 더존 비지온이 이날 상승을 시작하여 한 달 반 정도를 계속 상승했는데요. 이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고, 향후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세 확장에 대한 아주 좋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쌍고점을 만들고 지금은 하락 중입니다.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경우가 두 번째 이유일 텐데요. 먼저 이 재료와 모멘텀으로 그 회사가 얼마나 좋아질 것이며 실제로 매출이나 영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매수 고려해 봅니다. 특히 이슈 초기 시에는 베팅해 볼 만합니다. 이슈 초기에는 새로운 재료이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새로운 재료에 흥분합니다.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급된 것이 후성이죠. 후성. 이렇게 초기에는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만약에 이때 고점에서 샀다고 하면은 지금 2달도 안 돼서 30%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주 폭등이 일어났던 한직칼 우선주 한번 보실까요? 한직칼도 비슷합니다. 초기에 이슈화 됐을 때는 급상승을 하였지만은 지금은 고점 대비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이때 산 사람이 팔지 못했다면 4개월 만에 50%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등주는 초기에는 베팅이 볼만하지만 중간이나 끝물일에 들어간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 2번을 고려해서 매수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 다음에 아래 2가지 사항을 살펴보고 행동에 옮깁니다. 첫 번째, 20가 60일선이 정배열이고 현재가가 20일 위에 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자, 더존 비주얼을 다시 보시죠. 자, 이 빨간색이 21선이고 이 파란색이 61선이거든요. 그러니까 20가 61선 이렇게 정배열이 있고 현재가가 61선 위에 있을 때 이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베팅해 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격이 너무 또 벌어졌으면 위험합니다. 이격이 벌어졌으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이 20과 60일이 정배열이면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위한 시간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자, 이격에 한번 대해서 얘기해야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죠. 21선과 61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여기는 이격이 좁은데 여기는 이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외국인이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고자 하는 욕구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금액은 투자 자산의 5% 정도만 투입합니다. 특히 모멘텀에 의한 상승일 경우는 더더욱 이 비중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급등주는 5%만 투입해도 상승해 준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하더라도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좌의 손실을 적게 입어야지만 마음의 상처가 크지 않으며 그 손실을 많이 하기 쉽습니다. 손실을 크게 입으면 마음이 급해져서 또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실을 크게 입으면 마음이 급해져서 또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음봉 주식, 만약 당일 갭상승 후 내려가는 주식은 장중 2시 30분까지 되도록 매수하지 말고 종가나 종가 근처에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당일 급상승 후 음봉은 팔자 세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수해봤자 매도 물량에 막히기 쉽습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죠. 후성인데요. 후성 오늘 3.3% 갭상승으로 시작하여 고가가 6.26%까지 상승한 후 종가가 저가인 2.64%로 끝났습니다. 자, 21선도 넘지 못했고 오늘 음봉입니다. 음봉인 경우에는 장중에 매수하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종가에 매수하면 그 다음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승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인데요. 단기 급등주로 돈 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이 급등한다면 아주 고마운 일이지만 당일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서 수익을 냈다면 보너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에서 돈 번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하여 찾아낸 종목으로 수익을 올리지 수급 모멘텀으로 급등하는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드뭅니다. 단기 수급 모멘텀으로 급등한 주식은 급락도 쉽게 나오는 법입니다. 오늘 급등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급등주 달콤하지만 실패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